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용만입니다. 자, 천자문을 가지고 천 개의 조형을 찾아내자. 자, 물론 이제 하다 보면 공통점도 나오겠죠. 자, 오른쪽에 쓰여진 글씨는 활자체를 기본으로 이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쓴 거고요. 당정하기는 한데, 우리가 그 글씨를 가지고 예술로 승화시키는 서예라는 과정에서는, 그런 작업에서는 조금 밋밋하지 않나. 그렇죠. 물론 기본적인 형태는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결구법 자체는.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여기 쓴 거는 특히 뭐 이렇게 리듬을 많이 탄 것도 아니고 그냥 평이하게 이렇게 써보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앱 자전을 가지고 여기에 변화를 좀 추구하고, 또 자형의 약간 파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해서 그 작품성을 더 글씨를 가지고 높이는, 한 차원 높이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갖다 놓으시고 활자를 한번 써보신 다음에 내가 썼을 땐, 내 생각으로 썼을 땐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또 집자를 하거나 이렇게 좀 더 다듬었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구나. 물론 제가 작품을 한다고 그럴 때는 이렇게는 안 쓰겠죠. 좀 더 멋도 좀 부릴 수 있고 이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여기 이제 글자를 찾는데 특히 계집여자 같은 경우는 원래 원자를 찾아야 돼요. 여자로 찾으면 안 나옵니다. 여해서 원 글자를 찾고, 자, 이렇게 한자 변환을 하게 되면 계집여가 나오죠. 또 돋보기 터치하면은 글씨가 나오죠. 물론 뭐 특별하게 이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리듬을 좀 더 주거나 그러면은 그 좀 더 새로운 느낌의 글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구도는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요거 말고도 다른 자전을 보면 더 많은 형태는 나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쓰는,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앱 자체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글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쓸 때 그냥 한 번에 했어요. 근데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끊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끊어서 이렇게. 자, 특히 계집여자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를 중심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중심선이 이렇게 보였죠. 삐침이 자, 크게 볼까요? 첫자같이 이렇게 완전히 여기를 이렇게 붙여 놓는 경우도 있고, 느낌을 이렇게 감싸 안는 느낌이죠. 훨씬 더 사랑스러워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짧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뭐 거의 대동소이해요. 비슷비슷하지만은 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원필로 쓰느냐 방필로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의 차이가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여기를 많이 띄는 것보다 좀 덜 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심이 나왔으면 중심을 잡고 좀 붙인 상태에서 중심을 지나가면 돼요. 여기가 좀 더 길게 뺄게요. 좀 더 길게 뺄게요. 그리고 가운데에서 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잡아도 또 새로운 느낌의 글씨가 나왔죠. 근데 많이 쓰다 보면은 자기가 추구하는 바대로 그 모양을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길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좀 짧은 듯한데 요렇게 더 낫겠네요. 좀 길게 하는 게 중심 잘 맞추고. 그렇죠. 그러면 참고로 해서 보지만은 느낌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비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면은, 비문에는 중심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길게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른쪽 삐친 부분이 좀 짧다. 그렇죠. 이거보다 이게 더 내려오죠. 이런 형태도 취합니다. 이거는
대다수가 또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이제 모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을 찾으려면은 일단 글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글자를 모르면은 자전 찾는 것도 좀 지장이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조금 색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실 이 글씨가 멋있긴 해요, 그렇죠? 막 쫙 그냥 이렇게 나간 부분은 확 그냥 활달하게 나가면서 강약의 리듬도 강력하고 이런 게 있어요. 고르실 때 이렇게 잘 이렇게 보시면은 그 좋은 글씨들이 있죠. 자, 위에 부분을 이런 형태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순서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고 나서 이쪽에 오고, 그리고 좀 길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필수는 이렇게 맞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좀 납작하게 들어가고, 이 가로액을 과하게 안 길게 해도 돼요. 이렇게 온 상태에서 이쪽에 보았던 이 부분 있죠? 제일 처음에 봤던 글씨,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같이 여기다 접목을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좀 짧게 나오면서 굉장히 수려하게 뽑았어요. 이렇게 올라가도 됩니다. 방향, 이 모양은 작고 좀 크게. 자, 그러면은 또 굉장히 그 두 개가 합쳐지니까는 새로운 좀 이런 형태를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면 돼요. 정자도 보면은 굉장히 이 수직으로 이렇게 탁 내리니까, 물론 활자에 그렇게 돼 있어서 썼지만은 너무 밋밋하잖아요. 좀 재미도 없고. 이 공부 자체가 원래 재미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걸 왜 하나 모르겠다고. 근데 그 예술이라는 거는 뭐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 나름대로의 이 아주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우리 생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굉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모든 거를 평가를 하거나 이래서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부분 보면은 반드시 나왔죠. 그리고 정 가운데서 한 게 아니고 이런 경우도 보면은 왼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시죠? 그렇죠? 이쪽으로 가운데가 아니라 일로 왔죠. 그런데 이런 형태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쓰신다 그랬을 때 과연 느낌이 날까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오히려 그냥 제 경험에서는 약간 기울게 쓰는 형태, 이런 건 이 형태는 고정비에서도 비슷한 게 나와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물론 똑같이 쓰진 않습니다. 자, 중심이 이렇게 나왔으면 중심을 설정을 해 놓고 하시면 돼요. 약간 가늘게 했고 여긴 좀 굵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하고 이것도 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막은 게 아니라 이만큼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 점을 좀 크게 찍어서 이렇게 이쪽을 무게중심을 잡아주면은 또 이런 형태의 글씨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많이 차이가 나요. 미묘한 차이로 많은 차이가 나요. 또 열자 찾아보겠습니다. 이 보통 이제 그 두음 법칙 적용되는 글씨들이 있어요. 두음 법칙, 니은이나 리을 뭐 이런 부분,
이건 정확해야지 그 뭐 어떤 사전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색이 좀 많이 변하죠. 많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틀은 똑같지만 이런 거는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이쪽으로 쭉 뺀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조형을 잡은 거, 이런 형태라든가 일반적이죠. 이런 거는. 근데 이제 그 좀 더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점을 그냥 평이하게 찍었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찍었지만은 좀 더 변화를 줘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형태는 이렇지만은 피렉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의 글씨가 나온다. 이렇게 해주고, 좀 더 리듬을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좀 바짝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갈고리 달아도 될 것 같아요. 살짝 달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사이에서 이제 점의 변화를 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이런 형태를 취했지만은 느낌이 굉장히 사뭇 달라지는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자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한자 한자가 아니라 100자를 쓰든 200자를 쓰든 그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맥이 맞는, 맥이 이렇게 같이 그 다르게 이제 동떨어지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이 쭉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글씨체를 갖는 게, 그래 이제 그 사람 글씨라고 그러죠. 여기는 이거 쓰고 여기는 이거 쓰고 여기는 쓸 때는 이렇게 썼는데 또 이런 형태에 막 뒤섞여 있으면 혼재가 되면은 일관성도 없어지면서 리듬감이 많이 깨지죠.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할 때 아직 그렇게 좋게는 평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과정은, 여기서 하는 이 과정은 활자를 보고서 이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서예술로서 작품화하거나 이렇게 할 때, 또 자기의 서체를 만들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조형을 찾아내는, 그리고 느낌을 찾아내는 이런 길라잡이 영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단순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제가 쓴 거고 이것도 제가 쓴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 자체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기는 좀 많이 올라간 듯 하지만 더 이렇게 구부려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좀 더 감싸주는 느낌은 나겠네요. 이렇게 이제 써놓고서, 내가 내 글씨를 써놓고서 한 번씩 이렇게 더 그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자가, 보통 우리가 신문을 가지고 이제 그 공모전에 이런 거 할 때 쓰잖아요. 그럴 때 보면 20자, 28자, 40자, 56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5원 절구, 5원 율시 이렇게, 뭐 아니면 7원 절구, 7원 율시 이렇게 해서 보통 시문을 가지고 많이 하죠. 그럴 때 활자로 된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왜 천자문을 가지고 하냐? 겹치는 자가 없잖아요. 겹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한자 한자, 물론 비슷한 이제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자형의 그 글자를 만들 때 부수의 영향을 받죠. 이런 부수일 때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또 이런 머리, 간머리, 머리 부분, 또 발,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기본적인 형태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많은 1000번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조용성을 찾아가는 그런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내자를 알아봤습니다. 제 영상이 부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부탁드리고 또 지속적으로 관심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